네, 안녕하세요. 건강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이놈의 위산성 식도염이 좀처럼 낫질 않아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가슴 쓰린 건 기본이고 마른 기침이 계속 나거나 등이 막 아프기도 한데 왜 그런지 몰라서 답답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네, 그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게 단순히 위산 문제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약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의 좀 숨겨진 원인이랄까? 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약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여러분도 본인 경험이랑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보통 역류성 식도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과식이나 야식, 먹고 바로 눕는 습관 같은 거요. 네네, 그런 생활 습관 문제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보통 위산 분비를 확 줄여주는 약, 그 PPI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처방해 주시죠.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처음엔 효과가 괜찮은데 쓰다 보면 좀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약 끊으면 바로 그냥 확 다시 심해지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요?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약을 몇 달씩 드셨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는 분도 계시고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꽤 많아요. 그럼 약이 안 듣는 건가요? 약이 아예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위산만 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위산을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요. 이게 소화 기능 자체를 좀 느리게 만들 수도 있고 위 점막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도 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아, 단순히 위산 문제로만 볼 게 아니군요. 그럼 도대체 다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율신경 문제입니다. 자율신경이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 막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깨지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스트레스나 뭐 화병처럼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쌓이면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산 분비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식도랑 위를 딱 막아주는 그 밸브, 식도 하부 괄약근이라고 하죠. 그 기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어떤 60대 여성분 사례가 있었는데 식단 관리나 생활 습관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시는 대로 역류 증상이 몇 년째 계속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네, 그런 경우죠.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위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 말고도 어지럼증이라던가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 느낌 같은 거, 이런 다른 증상들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단순히 소화기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 등이 굽거나 굳어 있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등이랑 식도랑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좀 재밌는데 우리 식도가 가슴에서 배로 내려올 때 횡격막이라는 큰 근육을 뚫고 지나가거든요. 아, 숨 쉴 때 움직이는 그 횡격막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등이 이렇게 앞으로 굳거나 특히 등 가운데 흉추 주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 횡격막도 같이 긴장을 하게 돼요. 아하. 그럼 긴장된 횡격막이 식도가 위랑 연결되는 부위를 좀 압박하거나 그 식도 하부 관략근이 제대로 꽉 조여지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산이 역류하기 쉬워지고요. 와, 신기하네요. 근데 사실 뭐 현대인들 등 뻐근하고 어깨 뭉치는 건 거의 달고 살잖아요. 이게 진짜 역류성 식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딱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문제랑 좀 구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물론 좋은 지적이세요. 등이 뻐근하다고 전부 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약을 먹어도 별 효과를 못 보고 평소에 자세가 좀 안 좋거나 등이 자주 굳는 편이라면 한 번쯤 이 연관성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등 쪽 근육을 좀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 해줬더니 역류 증상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자세 교정이나 등 관리도 중요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바로
위 점막의 손상입니다. 위 점막이요? 위벽을 보호하는 그 끈끈한 막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해요. 우리 위는 엄청 강한 위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쪽 벽이 끈끈한 점액질로 두껍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 때문에 그 보호막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맵고 짠 음식들, 커피나 술, 또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단단한 음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위 점막을 자극하고 긁어내면서 보호막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보호막이 얇아지거나 없어지면 위 자체가 엄청 예민해지겠네요. 작은 자극에도 바로 반응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 위가 내용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자꾸 역류를 일으키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산이 너무 많거나 괄약근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위를 보호하는 점막 자체가 튼튼한지가 어쩌면 더 핵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와, 이건 진짜 생각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숨겨진 원인들, 그러니까 자율신경 문제, 등과 횡격막 긴장, 그리고 위 점막 손상까지 고려했을 때 약 없이 스스로 좀 해볼 수 있는 관리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등 풀기입니다. 집에 폼롤러나 마사지볼 같은 거 있으시면 등 중앙 부위, 그러니까 날개뼈 사이 정도를 좀 꾸준히 풀어주시면 좋아요. 이게 횡격막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 폼롤러로 등 문지르는 거요? 그거 시원하긴 하던데. 네, 시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횡격막 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이라고도 하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쑥 집어넣는 거예요. 아, 복식호흡. 중요한 건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만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아주 천천히 하는 겁니다. 1분에 한 6번 정도 숨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분에 6번이요? 꽤 느리네요. 네, 아주 천천히요. 이게 연구를 보면 식도 하부 괄약근의 압력을 좀 높여줘서 역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오호, 호흡만으로도요? 이건 꾸준히 해볼 만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식단 관리죠. 식단.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극은 줄이고 보호는 늘리고. 네, 딱 그거예요. 일단 위 점막을 자극하는 것들은 좀 피해야겠죠. 매운 음식들, 특히 고춧가루나 생강, 마늘 같은 거요. 그리고 커피, 술,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사람마다 좀 안 맞는 음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뭘 먹었을 때 속이 더 불편한지 식사 일지 같은 걸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찾아내는 거군요. 네. 반대로 위 점막 보호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마 있죠. 갈면 끈적끈적한 거. 그 뮤신 성분이 점막 보호에 좋고요. 아, 마. 네. 그리고 속 쓰릴 때 생감자즙 조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유군피라고 느릅나무 껍질인데 이걸 차로 연하게 끓여 드시면 점액질 형성에 도움이 돼요. 달걀 흰자도 괜찮고요. 또 오이나 양배추처럼 수분이 많고 맵지 않은 채소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좋습니다. 핵심은 뭐랄까 자극적이지 않고 촉촉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정말 구체적인 팁이네요. 등 풀기, 횡격막 호흡, 그리고 식단 조절까지.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 그 뒤에는 단순히 위산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문제, 또 등과 횡격막의 긴장, 그리고 가장 근본적일 수 있는 위 점막 자체의 손상이라는 숨겨진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산을 그냥 억제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등 근육을 풀어주고 횡격막 호흡을 꾸준히 하고 또 위 점막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식단 관리를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진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낫지 않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힘드시다면 내 증상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스스로 몸을 돌보는 어떤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내 문제가 단순히 위산과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 그걸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분명 새로운 관리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